지수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게요. 지수함수는 뭐냐면 우리가 일단 지수를 배웠죠. a의 x제곱이라는 지수를 배웠어요. 그죠? 지수함수는 뭐냐면 a의 x제곱에서 지수에 해당되는 요 값을 정의역으로 하고 그랬을 때 이 전체의 결과값을 y로 하는, 즉 요 값이 치역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수의 값이 정의역이 되고 그때의 결과값이 치역이 되도록 하는 요 관계를 우리는 지수함수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때 이 지수의 정의역에 들어가는 숫자는 무조건 모든 숫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범위가 실수 범위가 될 거야. 오케이? 자, 그럼 그랬을 때 요 A 밑의 조건을 무조건 제약을 걸어둬야 됩니다. 잘 봐. 우리가 요걸 배운 공부한 적 있어. A의 x제곱에서 x값이 만약에 실수면 요때의 밑은 우리는 0보다 큰 숫자만 쓰기로 약속을 했죠. 그쵸? 그래야지 실수 표현의 목적에 맞는 지수를 공부하게 되는 거라 그랬지. 그치? 근데 지수 함수에서는 한 가지 제약 조건이 더 생깁니다. 잘 봐. 어쨌든 요 놈은 0보다는 커야 돼요. 그쵸? 얘 0보다는 커야 돼. 근데 말이야, 잘 봐. 0보다 큰 숫자 중에서 1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내가 이거를 함수처럼 표현을 해볼게요. 1의 x제곱이라는 함수로 표현을 해볼게요. 선생님, 지수함수네요. 지수함수. 그 약간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 내가 얘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생겨버려요. x축, x에다가 1 넣었더니 1 나오죠. x에다가 0 넣었더니 1 나오고요.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었더니 1 나오고요. x에다가 마이너스 3.5 집어넣었더니 1 나오고요. x에다가 루트 1을 집어넣어도 1 나와요. 즉, y는 1의 x제곱이라는 함수는 결국에는 이런 함수가 나오게 돼. 근데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야? 공통수학 2에서 배웠죠? 얘 상수함수야. 상수함수는 지수함수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지수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이거 한번 확인해보면 밑이 1이면 상수함수라서 지수함수의 성질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지수함수를 공부할 때는요, 한 가지 제약 조건을 더 붙입니다. 요때 A는 1이 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앞으로 지수함수를 공부할 때 밑은 0보다는 커야 되고요. A는 1이 아닙니다. 오케이? 밑은 0보다 커야 되고요. 1이 아니어야 됩니다. 요거 다른 말로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이렇게 다른 말로 이렇게 쓸 수 있죠. 뭐냐? 밑은 0과 1 사이거나 아니면 1보다 크다. 이렇게 밑 조건을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쌤이랑 같이 기본적인 지수함수로 그래프를 한번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해보자 이 말이야. 알았어. y는 2의 x제곱이라는 함수. 요걸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해요. 한번 그래프를 잠깐 그려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 나지. 그치? 잘 봐. 자, x축, y축 있어. 자, 이제부터 점을 하나씩 찍어봅시다. 해봐. x에다가 1 넣었습니다. y값 2 나오죠. 그래서 1 넣었을 때 이 값이 나오네요. 1 찍고 2 찍었고 요점 지나갈 거예요.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모든 숫자의 0제곱은 1이 되니까 0,1 지나가겠네요. 그럼 2점 지나가고 2점 지나가죠. 그쵸? x에다 2 집어넣으면 x에다가 2 집어넣으면은 y의 값은 4가 나올 거예요. 그죠? x에다가 3 집어넣으면요 y 값은 8이 나올 거예요. 요점을 지나갈 거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알죠? 우리는 2분의 1이 나오는 거. 그렇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요 2분의 1 값 여기가 나와요.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4분의 1이 되니까 2분의 1의 또 절반짜리 4분의 1이 나올 거고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분의 1이 나오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약간 요런 느낌이 나올 거야.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의 그래프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쵸? 기본적인 y는 2의 x제곱이라는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그랬을 때 이 그래프의 모양을 봤더니 잘 봐. 이쪽으로 갈수록 엄청나게 커지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내려가는데 반씩 줄어드는데 결국은 x축과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가까워지는데 닿진 않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따가 정리를 하겠지만은 요 y는 2x제곱이라는 함수에 가까이 점점 붙어지는 요 선을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좀 이따가 정리를 한번 해볼 거야.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선생님이 밑이 1보다 큰 함수의 대표격인 2의 x제곱을 이렇게 그렸으면은 이제는 밑이 0과 1 사이의 대표적인 함수를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2분의 1의 x제곱을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한번 해볼게요. 잘 봐. 여기 약간 이런 느낌. 저 축 그렸는데 뭐 느낌이 어디서 오지? 잘 봐.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 나오죠. 1, 2분의 1 나옵니다. 요점 지나갈 거예요. x에 2 집어넣으면 4분의 1이 되니까 절반짜리, 3 집어넣으면 8분의 1이니까 그놈의 또 절반짜리가 될 거고,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모든 숫자의 0제곱은 1이니까 1 지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지. 그럼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그냥 역수분의 1이죠. 그러니까 2가 될 거예요. 2를 지나갈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2를 지나갈 거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4가 나와요. 그죠? 계산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요점 지나갈 거고, 마이너스 3 지나가면 약간 8 지나가죠. y값 8. 그럼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올까?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요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죠?
비슷하죠. 이번엔 반대로 요쪽 그래프, 요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 x 방향으로 갈수록 엄청나게 가파르게 커지는 그래프가 될 것이고, 보니까 어때? x축 양의 방향으로 갈수록 그래프가 x축과 가까워지는데 닿지는 않죠. 그쵸? 우리는 그랬을 때 요 x축을 y는 2분의 1의 x제곱의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실게요. 알겠죠? 그 다음에 훗날 얘기하겠지만은요, 얘하고 얘는요 서로 y축 대칭 관계에 있습니다. 우린 요거를 또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할 거야. 알겠죠? 자, 간단한 형태의 지수함수 이런 식으로 그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 그걸 선생님이 한 번에 일반적인 형태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잘 봐. 첫 번째 케이스, 밑이 1보다 큰 케이스에 대한 지수함수의 그래프 모양을 그릴 거예요. 얘는 그래프가 대략 이렇게 생겼죠. 그쵸? 지수함수의 그래프 모양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 y는 a의 x제곱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정리합시다. 첫 번째, 이 함수의 정의역은 요 x값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값은 모든 값이에요. 그렇죠? 모든 값이 다 들어간다. 그치? 그래서 정의역은 있잖아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모든 실수. 뭐 x는 모든 실수 뭐 이런 식으로 표현 가능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 치역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치역 좀 중요합니다. 치역은 맞은 놈들의 집합인데 알고 보니까 다 어떤 애들만 맞았어? x축 위에 있는 놈들만 맞았지. 그치? 그러니까 저 주황색 그래프는 a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인데 지수함수인데 이 지수함수가 x축 위에 다 그려지지. 그치? 그 말 뜻은 뭐냐면 치역이 전부 다 양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치역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y는 0보다 큰 모든 실수. 뭐 다른 말로 양수라고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죠? 오케이? 이때 정역은 모든 실수, 치역은 0보다 큰 모든 실수지. 그치? 나중에 우리가 지수함수를 공부할 때 역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거든? 그럼 역함수가 되려면 1대1 대응이 되어야 되잖아. 그치? 1대1 대응이 되어야 되는데 공수2에서 우리는 배운 적이 있어요.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죠. 근데 그 1대1 대응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공역이 모든 실수일 때야. 근데 학자들이 얘기했어. 이거를 치역 자체랑 공역이랑 똑같다고 가정을 해놓으면은 치역과 공역이 똑같기 때문에 이놈은 치역과 공역이 똑같으면서 그래프가 계속 증가하잖아. 그래서 얘 1대1 대응이 됩니다. 1대1 대응이라는 건 뭔 말이야?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뜻이 될 거고, 아, 이 그래프 계속 어떤 그래프? 증가하는 그래프. 이런 식으로 내가 정리할 수가 있겠지. 그치?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한 거야. 지수함수는 기본적으로 평행 이동하지 않은 기본적인 지수함수, 무조건 지나가는 점이 있습니다. 잘 봐. a의 값이 뭐가 됐든지 간에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y의 값은 무조건 1이 나옵니다. 즉 무조건 지나가는 점 몇 컴마 몇? 0,1이 될 겁니다. 그 지점이 어디냐면 여기가 되겠죠. 항상 여기가 그래서 1이 돼요. 됐어? 오케이? 그래서 무조건 지나가는 점은 0,1이 될 것이고요. 얘도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니까 익혀놔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점근선 공부했었잖아. 그래서 점근선 정리해볼게요. 점근선.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무조건 가로선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정리해도 돼? 얘 무조건 무슨 선? 가로선. 가로선. 이거를 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는 가로선이 x축이죠. 그쵸? 그래서 x축이랑 점근선이 똑같아요. 기본적인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x축이에요. 이거를 또 이렇게도 표현 가정하죠. y는 0이라고 표현이 가능하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요 점근선 아셔야 돼. 오케이? 다섯 번째, 아까 여기서 설명했는데 밑이 1보다 큰 함수는 있죠. 무조건 증가함수예요. 아셔야 돼. 증가함수라는 거는 비례 관계라는 얘기니까 x값이 크면 클수록 y값도 커져요.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고 싶어. 그럼 x값을 최대로 오른쪽에 있는 지점에서 최대값을 갖게 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증가함수라는 사실 반드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5가지는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편의상 선생님이 지수함수 한 개를 더 그려볼 거야. 어떤 그래프냐면 이런 그래프. 지수함수인데 약간 이런 그래프. 나는 알아요. 지수함수는 무조건 지나가는 점이 0,1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수함수가 되게 가파르게 훅 올라가는 그래프도 있지만 서서히 올라가는 그래프도 있죠. 내가 이거를 편의상 b의 x제곱이라고 둘게요. 그러면 이 그래프 증가하는 함수니까 b 값도 무조건 1보다 크게 될 겁니다. 그쵸? 여섯 번째 성질. a가 커, b가 커. 이게 중요한 거야. 여섯 번째 성질. a가 큽니까? b가 큽니까? 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약간 이런 느낌. 봐. 편의상 선생님이 2의 x제곱이란 그래프랑 4의 x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2의 x제곱의 그래프는 1,2를 지나가죠. 그죠? 그리고 무조건 지나가는 점은 0,1이죠. 그죠? 외국의 x축 표시. 그러면 여기 지나가고 대략적으로 내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얘가 y는 2x제곱이에요. y는 4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볼까? 자, 1을 넣었을 때 y 값이 4가 나와요. 요렇게. 그리고 0,1 지나가지. 그치? 그래서요,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일단 여기는 이런 그래프.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1일 때 2분의 1 값을 갖는 반면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걔보다 더 밑에 있는 값을 가져. 그러니까 여기 값 갖고 여기 값 갖고 더 밑에 있는 값을 갖는다고. 그럼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이렇게 갔다가 여기 0,1 지나고 확 올라간다 이거지. 그치? 그러면 얘가 y는 4의 x제곱이고 확인해보니까 얘의 밑은 2인데 얘의 밑은 4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게요. A가 커, B가 커, A가 더 가파르게 올라가죠. A가 더 큰 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봤는데 딱 이거야. 올라가는 쪽에서 요렇게 갈수록 밑이 커져. 선생님 요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즉 그러면은 A가 커, B가 커, A가 커. A가 커. 근데 A, B 둘 다 뭐보다 커? 1보다 큰다. 그래서 요것도 정리를 해주셔야 돼. 오케이? 지금 밑이 1보다 큰 함수에 대해서 정리를 했죠. 그쵸? 그러면 이번에 뭘 해야 돼? 두 가지 조건,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 A,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가 있는 반면에 밑이 0과 1 사이인 지수함수도 있기 때문에 밑이 0과 1 사이인 지수함수를 그려보자 이 말이지. 두 번째 케이스. A가 밑이 0과 1 사이인 지수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냥 해보자. 자. 이렇게 될 거고. 난 알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그쵸? 얘가 y는 a의 x제곱 그래프. 그치? 나는 알아. 뭘 알아? 무조건 지나가는 점 0,1입니다. 괜찮죠? 이 그래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정의역이에요. 쓰지 않을래요. 똑같죠? 모든 실수. 정리하세요. 오케이? 두 번째, 치역이죠. 똑같죠? 양수예요. 모든 치역들이 양수값을 갖죠. y가 0보다 큰 모든 실수. 저거랑 똑같죠? 그리고 마찬가지. 이 치역을 공역과 똑같다고 가정을 하면 이 그래프 뭐다? 감소하는 그래프잖아. 가로선을 봤을 때 계속 교점이 한 개만 나오니까 1대1 돼요. 그리고 나중에 배울 거예요. 역함수 존재. 감소하는 그래프죠. 그죠? 감소하는 그래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 3번도 마찬가지. 자, 얘 무조건 지나가는 점. 굳이 쓸 필요 없겠죠. 그쵸? 0,1이에요. 그지? 점근선도 똑같아. 점근선. 점근선. 알죠? 뭐 이렇게 정리할까? 똑같이 쓸까? 가로선. y, x축. y는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 그죠? 이게 점근선이 될 거야. 오케이? 다른 점이 딱 여기서 달라지네. 여기서 하나 달라지네. 그죠? 5번이 뭐야? 감소함수예요, 얘는. 그래서 반비례 관계를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얘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x값이 커질수록 y의 값은 점차 작아집니다. 됐어? 일단 이렇게 해야 되고, 여섯 번째, 얘도 아셔야 될 것 같아. 편의상. 쌤이 요런 그래프 하나 그릴게. 조금 더 완만한 요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요게 y는 a가 아니라 이번에 b의 x제곱. b의 x제곱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난 알아. b 또한 뭐가 될까?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질 거고요. 확인해 봅시다. a가 커, b가 커. 확인해 봐야지. 그지? 요것도 설명을 하면은 2분의 1의 x제곱이랑 4분의 1의 x제곱을 실제 그려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넘어갈 거야. 그림 그리면 다 알잖아. 그래서요, 요거 있지. 바로 요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있지, 이번에는. 여기. 왼쪽 방향 갔을 때, 반대 방향 갔을 때 올라가는 요쪽에 기준으로. 자, 이쪽으로 갈수록 밑이 커져요. 그래서 누가 커? B의 밑이 더 커요. B가 A보다 더 크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B가 더 커. A보다. 그런데 A, B 둘 다 뭐보다 커? 0보다 큰데요. 1보다 작을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 그 다음에 잘 봐. 우리가 기본적인 함수를 배웠으면은요. 그 다음 형태는 어떤 형태를 배우냐면은 이 기본적인 베이스 함수를 평행 이동한 형태를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대칭 이동한 형태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자, 지수함수의 평행 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평행 이동.
평행 이동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공수2에서 배웠던 도형의 이동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잘 봐. 내가 a의 x제곱이라는 함수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그래프가 어떤 거 나오냐? 똑같이 하면 돼. y 대신에 뭘 적어? y-n을 적고요. a에 x자리 대신에 x-n 적으면 끝나요. 그러면은 y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n을 이쪽으로 넘기면은 나는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y는 a에 x-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행 이동한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예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2의 x 마이너스 3 플러스 5 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기본적인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5만큼 그린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될 거야. 자, 근데 3만큼 이동한 거는 내가 표현은 잘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 요 놈은 표현을 완벽하게 할 수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 자, y는 0이라는 게 뭐야? 점근선이지. y는 0이라는 게 점근선이야.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원래 y는 0이라는 점근선을 가지는 2의 x 제곱의 함수인데 그 놈을 3만큼 x축으로 평행 이동시켰어. 점근선이 바뀔까 안 바뀔까? 아니 세상에, 자, 2의 x제곱의 그래프가 이건데 이걸 3만큼 옮긴 요 그래프라 하더라도 점근선은 바뀌지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x축 평행 이동은 점근선 이동이 영향을 받지는 않는데 y축 평행 이동은 y는 0이 5만큼 이렇게 들어가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돼? 대략적으로 이런 모양이 나오기는 할 텐데 요 지점이 y는 5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오케이? 요것만 좀 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자, 이놈은 점근선이 얼마야? 점근선 y는 n입니다. 요거를 잘 숙지하셔야 될 것 같아. 알겠죠? 평행 이동이 있으면 뭐도 있어? 대칭 이동도 있지. 자, 해봅시다. 대칭 이동. 지수함수의 대칭 이동. 기본적으로 요거 하나만 해볼게요. 첫 번째, x축 대칭 이동. 그 다음에 두 번째, y축 대칭 이동. 원점 대칭, y는 x 대칭. 그지? x축 대칭을 해볼게요. x축 대칭은 이렇게 표현 가능하지. x축 대칭 이동하고 싶어. 뭐의 부호를 바꿔? y의 부호를 바꿔. 그러면은 원래 저 함수에서 y의 부호를 바꾸고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끝. 그럼 이 그래프를 y에 대해서 정리하면 y는 전체 마이너스 a의 x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야. 이거를 x축 대칭 이동시키면은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이 될 거고요.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될까 고민했는데 고민할 것도 없죠. 2의 x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나올 때야. 그럼 요 놈을 x축 대칭 이동시키면 얘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뭔데?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린다. 오케이? 그래서 x축 대칭 이동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도형의 이동 공수2만 잘 이해하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이거지. 그지? y축 대칭 이동해보자. y축 대칭은 x의 부호를 바꾸지. 근데 얘 잠깐만 보자. y의 x의 부호를 바꿀 거야. a의 마이너스 x제곱입니다. 그런데 얘 있지. 이거 마이너스 1제곱을 밑으로 버리면, 그러니까 이거 뜻이 이거 a의 마이너스 1제곱에 x제곱으로 둔다면 얘 같은 경우는 y는 a분의 1의 x제곱이랑 똑같지. 그치? 그래서 잘 봐. 요거를 이렇게 정리할게. y축 대칭하면 x의 부호가 바뀌어. 따라서 y는 a분의 1의 x제곱이 될 거예요. 확인해보니까 약간 이런 느낌? 역수관계죠. a의 x제곱이 a분의 1의 x제곱이 됐지. 그치? 역수관계. 그치? 그래서 y축 대칭은 밑이 역수관계가 돼요. 일례로 아까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 이거를 그려보면은 얘 그래프 우리 아까 배웠었잖아. 얘 그래프 위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예요. 그죠? 그럼 y는 2분의 1의 x제곱은 요 놈을 y축 대칭 이동한 그래프랑 똑같은 거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를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 다음은 안 돼. 다음은 안 돼. 오케이. 잘못 그렸어. 다음은 안 돼. 오케이? 그럼 얘가 y는 2분의 1의 x제곱이고 얘가 파란색 그래프가 2의 x제곱이 되겠지. 그치? 오케이? 세 번째, 원점이야. 원점 대칭은 말 그대로 둘 다 부호를 바꾼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y는 마이너스의 a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될 거고요. 얘 이렇게도 표현 가능하죠. 마이너스의 a분의 1의 x제곱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지. 그치? 그래프를 한번 예시로 그려볼게요. 오케이, 그래프를 한번 예시로 그려볼게. x축이 이렇게 있고 현희 선생님이 이렇게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2의 x제곱을
원점 대칭하면은 이렇게 되겠지?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는데 얘를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죠.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얘를 x축으로 그 다음에 y축으로 해가지고 대문활경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예요. 요게 이 그래프가 나와. 원점 대칭 이동한 그래프. 원점이 대략 한 여기쯤에 있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더라. 오케이? 지수함수 중에 약간 이런 함수가 있어요. 잠깐만 봐봐. a의 x제곱인데 여기에 k라는 상수가 붙어있는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게 과연 지수함수인가? 그럼 만약에 지수함수면 어떤 지수함수인가를 한번 확인해 볼 거야. 자, 봐. 일단 지수의 정역이 그 x라는 문자가 있기 때문에 얘가 정역이 될 거니까 지수함수기는 해요. 근데 얘는 대체 지수함수가 어떤 지수함수야? 그리고 얘 앞에 붙어있는 상수 k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오케이? 그 요때 k를 이렇게 바꿀 거예요. 로그에서 우리가 배운 게 하나 있어. 체인지 공식이라고. 그거를 우리가 역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 자, 이 K라는 애 있죠. 얘를 내가 A의 로그 AK제곱이라고 바꿔도 될까? 바꿔도 될 거예요. 확인해봐. 얘하고 체인지 하면 K의 로그 A의 A제곱이 되는데 로그 A의 A가 1제곱이기 때문에 K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내가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즉, K 대신에 내가 로그 A의 로그 AK제곱을 한번 넣어보겠다 이 말이지. 그러면은 얘는 A의 로그 AK 곱하기 A의 X제곱이 될 거고 지수 법칙에 의해서 요거는 곱할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결과는 지수끼리 더하면 되잖아. 그래서 나온 최종 결과 Y는 A의 X 플러스 로그 AK제곱이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얘를 한글말로 얘기를 해보면 기본적인 함수는 Y는 A의 X제곱을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로그 AK만큼 큰 무슨 이동? 평행 이동.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될 거예요. 다시 Y는 K 곱하기 A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는 기본적인 A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로그 AK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되더라. 요거를 바로 그냥 숙지하고 계셔야 돼. 오케이? 그래서 앞에 상수가 붙은 그 지수함수 있죠. 원래 지수함수에 앞에 상수가 붙은 지수함수는 X축 평행 이동입니다. 그래서 우린 요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페이지 50페이지 필수 1번을 한번 볼게요. 다음 그래프의 그래프를 그리고 지역과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가로 1번을 볼게. Y는 2의 X-3제곱 플러스 1이죠. 얘는 기본적인 베이스 함수가 뭐다? Y는 2의 X제곱의 함수인데 얘를 X축으로 얼만큼? 3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가 되거든요. 그럼 얘는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자 일단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하는 그래프가 될 거고 점근선이 Y는 1이 될 것이며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이렇게. 괜찮죠? 오케이. 2번을 볼게. Y는 2분의 1의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얘 같은 경우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될까? 얘는 기본적인 함수가 Y는 2분의 1의 x제곱이죠. 요거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가 될 거니까 그냥 점근선만 그려볼게요. 점근선. 아이 너무 위에 그렸다. 밑에 그려볼까? 요렇게. y는 마이너스 2를 이점으로 해서 밑이 0과 1 사이니까 내려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대략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될 거예요. 이런 다음에 문제를 푸는데 해결하시면 돼. 오케이? 요거는 하나 더 풀어볼게. 1-2번을 한번 그려볼 거야. 자, y는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x 마이너스 1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마이너스 4라는 거 2의 제곱이죠. 그치? 그러면 내가 얘를 이렇게 바꿔도 될 거야. y는 마이너스 2의 제곱 곱하기 2의 x 마이너스 1제곱이 될 거야. 괜찮? 그럼 얘는 지수 법칙에 의해서 더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되네. y는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제곱이 되겠네. 그치? 그럼 이 그래프는 전체 지수값에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x축 대칭이동 그래프, 그리고 점근선이 지금 y축 평행 이동이 없으니까 점근선은 x축이 될 거예요. 그래놓고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지. 자, 원래 그래프는 이건데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시켜도 이렇게 나올 텐데 이거를 x축 대칭 이동을 시켰으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오케이? 페이지 51페이지 필수 2번을 볼게요. 함수 y는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한 후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할 거야.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할 거야. 오케이? 자, 평행 이동한 후 y축 대칭 이동을 할 거야. 그랬을 때 요 놈이 뭐가 나왔대? y는
A에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B가 나왔대. 그랬을 때 너한테 물어보는 건 A값, B값 구해갖고 곱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A값 구하고 B값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럼 한번 천천히 해봅시다. 이거 어떻게 해? 자, 여기에 들어가는 함수는 뭐가 될까? Y는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잖아. 그치? 그럼 2분의 1에 X-1. 그 다음에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여기에 Y 플러스 4가 있을 거야. 그 플러스 4가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뭐 했대? Y축 대칭 이동했죠.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 된다? Y축 대칭 이동. 즉, 뭐의 부호를 바꿔? X의 부호를 바꾸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X의 부호 바꾼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요게 되겠네. Y는 2분의 1에 요 자리 대신에 그냥 마이너스 X만 넣으면 돼요. 아, 근데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지금 형태가 밑이 2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얘 역수치할 거야. 그러면 뭐가 돼? Y는 2에 부호 전체 바꿔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앞에 A가 곱해져 있네. 그리고 여기 X에 플러스 뭐가 없어졌어. 그치? 그럼 얘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아? 요게 2 곱하기 2의 X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죠? 따라서 만족하는 A의 값은 얼마입니까? A의 값은 2가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B의 값은 뭐가 되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죠? A값과 B값과 곱하라고 했으니까 최종 정답은 마이너스 8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 없이 계산할 수 있겠지. 그치?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2-3번을 볼게. Y는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제곱. 요놈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봅시다.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값 구하시오 라고 했네. 자, 해봐. 그래프 모양을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돼 있고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돼 있고 X축 여기 있어. X축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 그치? 그리고 좌표 설정할게요. 요게 Y는 3 요게 2 아니지 이게 2가 아니지. 이게 2가 아니라 여기 어딘가에 약간 이런 게 있네. 여기가 2,1 그죠? 왜냐면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럼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이 그래프 이거 얘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이거래요. 자, 그러면 평행 이동을 진행하시면 되겠지. 그럼 평행 이동 해볼게. Y 대신에 Y-B를 집어넣으면 되고요. 마이너스 2에 X자리 대신에 X-A 집어넣고 더하기 1 하시면 그대로 되겠네요. Y 대해서 정리해볼까요?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2에 X-A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 거기다가 플러스 B가 되는데 지금 점근선이 원래 평행 이동하기 전에는 기본 베이스가 X축이랄 거라고. Y는 0일 거라고. 근데 지금 Y는 3의 위치에서 점근선을 가지고 있으니까 B값은 3이 나와요. 그러면 A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봤더니 이 정보가 주어졌잖아. 2,1을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는 거. 그래서 지금 두 번째는 뭐 할 거냐면 2,1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자, Y값은 1이고요. X값은 여기다 2 집어넣잖아. 마이너스 2에 2 집어넣으면 2 더하기 1 해갖고 3 마이너스 A제곱이 돼요. 그리고 3 이렇게 되겠지. B가 3이니까. 요걸 넘기고 요걸 넘기잖아요. 그러면은 2에 3 마이너스 A제곱이 2가 되는데 얘는 2의 1제곱이니까 지수끼리 갖고 오면 똑같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3-A가 1이 될 거고 만족하는 A의 값은 뭐가 되더라? 넘기면 2가 되겠죠. 그쵸? 정리를 해볼게요. A는 2가 될 거고요. B는 여기서 구했죠? 3이 될 거예요. A 더하기 B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종 정답은 5가 될 거예요. 페이지 52페이지 필수제 3번을 한번 볼게요. 다음 그림은 Y는 X제곱의 그래프이다. 그래프가 그려져 있네. 보자. Y 그 다음에 여기가 X 위에 X제곱이 이렇게 있어요. A 지점 그리고 여기가 P래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B 지점 여기가 Q래요. 그지? PQ가 얘 곱하기 얘 값이 64래요. 문제에서 PQ의 값이 64래요. 그랬을 때 A 더하기 B 값 얼마 물어봤네. 그지? 그러니까 A 더하기 B 값 구해보자.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일단 이걸 알아요. 이 P라는 애 있잖아. P인데 B라고 적었지? 그치? P라는 애 있지? 얘 X에다가 A 집어넣으면 P 나오지? 그치? 그래서 얘가 2의 A제곱이 될 거고요. Q라는 애는 X에다가 B 집어넣으면 나오죠? 그래서 2의 B제곱이 될 거고 PQ가 64니까 그걸 이용해야겠죠. 요거 이용해야겠지.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곱할 거예요. 그럼 곱하면 좌변은 PQ, 우변은 2의 A 더하기 B제곱이 돼요. 그죠? 얘가 64인데 2의 A 더하기 B제곱이야. 64는 알죠? 2의 6제곱입니다. 따라서 만족하는 A 더하기 B는 뭐다? 6이 되더라. 그래서 6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오케이? 한 문제 더 풀어줄게요. 3-2번을 한번 볼 거야.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2x의 제곱, 2의 2x 제곱, y는 2의 x 제곱의 그래프가 직선 y는 4가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 할 때 삼각형 AOB 넓이 구하시오 라고 했네. 잘 봐. 두 개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y는 4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그치? 문제에서 얘가 주어져 있죠. 얘가 y는 2의 2x 제곱이고요. 얘가 y는 2의 x 제곱이에요. 그죠? 얘하고의 교점을 a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얘하고의 교점을 b라고 했을 때, 아,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네. 요렇게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돼. 요렇게 그리면 되겠지. 그치?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치?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뭐 하면 돼? 야, 높이 알아야 되지. 근데 높이는 4로 알고 있어. 그럼 난 뭐만 구하면 되냐면 AB 사이의 길이를 구하면 될 것 같아. 그럼 AB 사이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 얘의 x좌표에서 얘의 x좌표 빼주면 길이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죠? 하나 요거를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아. 요거 y는 2의 x제곱은 나는 알죠? 2의 x제곱. 그러니까 뭐랑 똑같아? 4의 x제곱. 그럼 이거 바꾸고 시작해. 이거 뭐야 이제 바꿔. 이거 보기 싫어. 이거. 얘 뭐야? y는 4의 x제곱 그래프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 x제곱 계산하자. 얘 x제곱은 y 값이 4일 때 그때 x 값이지. 그러니까 자, A점의 x좌표를 구하고 싶은데 y가 4일 때 그게 4의 x제곱이 되겠지. 그때 만족하는 x값은 어떻게 될까? 만족하는 x값은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의 x좌표는 1이 될 거예요. b좌표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y가 4일 때 그때의 x값 구하시면 되니까 b좌표는 어떻게 구하냐면 y값은 4야? 2의 x제곱. 그럼 이때 x값은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의 x좌표는 2가 돼. 따라서 요 길이가 얼마 돼? 2좌표에서 1좌표 빼면 1이지. 그치? 그러면 만족하는 요 부분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1 곱하기 4. 따라서 답이 뭐야? 2가 최종 정답이 될 거예요. 진짜 어렵지 않아요. 오케이? 지난 시간 우리가 지수의 대소 비교를 배운 적이 있어요. 지수의 대소 비교를 배운 적이 있다. 오케이? 지수의 대소 비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지. 첫 번째는 지수 통일. 두 번째가 밑 통일. 세 번째가 서로 빼기. 요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지. 그지? 서로 빼기 같은 경우는 서로 빼는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지수 통일로 바꾸는 요 연습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죠? 밑통일을 설명해 준 적이 없어. 그때 지난 시간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지수 함수의 그래프로 해결한다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는데 이제 이 부분을 배울 거예요. 얘 그래프로 해결해야 돼. 그럼 바로 그냥 문제를 풀어볼게요. 잘 봐. 페이지 53페이지. 필수일 때 4번을 볼게요. 가로 1번 2의 0.6제곱 4의 3분의 1제곱 4제곱근 루트 8 대소 비교하시오 라고 했네. 그지? 어떻게 하면 될까? 딱 봐봐. 밑을 통일시킬 수 있습니다. 밑을 통일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밑을 통일시킬 거야. 잘 봐. 얘는 2의 10분의 6제곱이니까 5분의 3제곱 밑을 2로 통일시켰지. 쟤는 잠깐 봐봐. 쟤는 2의 2제곱에 3분의 1제곱이어서 2의 3분의 2제곱이 될 거예요. 괜찮죠? 그럼 얘는요 2의 3분의 2제곱. 요건 한번 볼까? 요거는. 자, 이거는 8의 4분의 1제곱인 거 알죠? 근데 얘가 2의 3제곱에 4분의 1제곱이어서 2의 4분의 3제곱이 되겠지, 그치? 4분의 3제곱. 이런 식으로 내가 계산할 수가 있지, 그치? 밑을 통일시켰네? 오케이? 그러면 이거 있잖아. 잘 봐. 이놈이랑 이놈 전부 다 어디 위에 점이냐면은 모두 y는 2의 x제곱이라는 함수 위에 점이 될 거예요. 왜냐? 이러한 함수에 x에 5분의 3 집어넣으면 얘가 나올 거고 3분의 2 집어넣으면 얘가 나올 거고 4분의 3 집어넣으면 얘가 나올 거기 때문이지. 그치?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나는 알아. 얘 증가하는 그래프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x값이 크면 클수록 실제 이 y값도 커지겠네요. 그쵸? 그럼 나는 대소 비교를 뭘로 통해서? 밑을 통일시킨 상황에서 지수의 대소 비교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겠네. 보자. 요거 그냥 통분해갖고 대소 비교, 분수 대소 비교는 할 수 있잖아요. 통분해갖고 그 초등학교 거, 그치? 요거 선생님이 바꿔놨어. 요게 얘는 있잖아요. 2의 60분의 36제곱이에요. 할 수 있잖아, 그치? 오케이? 얘는 2의 60분의 몇 제곱이야? 내가 계산했는데 40제곱이래요. 오케이? 얘는 2의 60분의 45제곱이에요. 그럼 잘 봐. 숫자가 누가 제일 커? 60분의 45가 제일 크고요. 60분의 40이 제일 크고 60분의 36이 그 다음으로 제일 작아요. 내가 얘기했지? 이 그래프 위에 점들인데
값이 클수록 전체가 크니까 배수 비교는 지수가 제일 큰 요 숫자가 제일 클 거고요. 얘가 중간, 얘가 제일 작은 숫자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얘는 그래프를 그릴 때 약간 이런 모양으로 나오겠지. y는 이 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여기가 뭐 60분의 36이 있을 거고, 여기가 뭐 60분의 40이 있을 거고, 여기가 60분의 45. 뭐 이런 식으로 있겠지. 그치? 그러면 그때의 y값, 그때의 y값. 누가 봐도 얘가 제일 크죠? 그 다음에 얘가 제일 작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수 비교 이렇게 하고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근데 봐. 가로 1번이고요. 가로 2번 봅시다. 루트 0.1, 세제곱근 루트 0.01, 네제곱근 루트 0.001. 이거 대수 비교를 하네요. 밑을 통일시킬 수가 있어요. 한번 통일해보자 이 말이지. 자, 얘는요 10분의 1에 2분의 1제곱입니다. 그죠? 얘는 10분의 1의 제곱이 0.01인데 거기에 3분의 1제곱을 곱한 거니까 얘 10분의 1에 3분의 2제곱이 될 거예요. 괜찮죠? 다시 그 다음에 얘는 0.001분의 1000분의 1이지. 그러면 10분의 1에 세제곱에 몇 제곱? 4분의 1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잘 봐. 얘는 10분의 1에 4분의 3제곱이 되겠네요. 괜찮죠? 이놈 밑을 통일시켰어요. 그럼 이 세 놈은 뭐냐면 y는 10분의 1의 x제곱 위에 있는 점들이 될 거고 난 얘 알아. 밑이 0과 1 사이니까 얘는 감소함수일 거야. 즉 x값이 크면 클수록 전체의 y값은 작아질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지수가 작은 거일수록 값은 큰 놈일 거예요. 그럼 해볼게요. 계산했어. 통분할 수 있죠. 그렇지. 얘 있지. 얘는요 10분의 1에 몇 제곱이야? 12분의 6제곱. 얘는 10분의 1에 12분의 8제곱. 얘는 10분의 1에 12분의 9제곱. 이렇게 된다 이거지. 누가 제일 커요? 지수 중에 누가 제일 커? 12분의 9가 제일 크지. 그 다음에 12분의 8, 얘 12분의 6이지. 지수가 작은 걸수록 값이 커요. 얘가 제일 작죠. 그쵸? 그래서 얘가 클 거예요. 이거 둘 중에 지수가 얘가 더 작죠. 그래서 얘가 더 얘보다 클 거예요. 그래서 대소 비교는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제 그래프를 그리면 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제가 야! y는 10분의 1의 x제곱이에요. 12분의 6, 12분의 6, 12분의 6, 12분의 8, 12분의 9. 그럼 그랬을 때 얘 값이 10분의 1에 12분의 6제곱, 얘 값이 10분의 1에 12분의 8제곱, 얘 값이 10분의 1에 12분의 9제곱. 얘가 제일 크죠? y 값이 제일 크니까 높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가 크고 얘가 제일 작은 놈이 되겠네요. 오케이? 이렇게 지수의 대소 비교 문제에서 지수 통일 서로 빼기 우리 배웠고요. 미통일 문제가 나오면 그래프로 해결해야 됩니다. 오케이? 최대 최소와 관련된 유형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케이?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와 관련된 유형은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가 있고 합성함수의 케이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치환 형태의 케이스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지수함수는 일단 기본적인 형태의 최대 최소 관련된 문제는 일단 구간이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구간이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수함수 형태 지금 우리가 배웠지만 어때?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함수가 되겠지. 그치? 그럼 만약에 자 증가하는 함수에 대해서 내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최대값 얼마예요? 아무런 구간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최대값을 구할 수가 없겠죠. 그쵸? 계속 올라가니까. 최소값 얼마예요? 얘 있잖아. 비록 점근선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내려가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최소값이 존재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구간을 주어줄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랬을 때 가장 최대값은 얼마예요? 그럼 나의 여기 범위에서 가장 최대값은 여기가 제일 높은 값이니까 얘 값이 최대값이 될 거고 얘 값이 제일 작은 값이 되겠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구간을 이렇게 A에서 B 사이 이런 식으로 구간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최대 최소 구하는 유형이 하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다 이거지. 오케이? 그래서 잠깐 이거 풀어보자. 페이지 54페이지. 이거 여기다 써. 여기다가. 페이지 54페이지. 필수예제 5번이에요. 가로 1번 보면은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 2에 x-1제곱 더하기 1이야. 근데 나의 구간이 정해져 있네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그치? 그럼 이런 문제 풀 때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봐봐. 얘 밑이 지금 1보다 크지? 그러니까 얘 무조건 증가하는 그래프예요.
근데 나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마이너스 2에서 1까지니까 야 당연히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에 1이 있겠지. 그지? 그럼 최대값 얼마예요? 얘값 읽어주시면 됩니다. x에다 1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2의 0제곱 더하기 1이니까 아 최대값은 2가 될 겁니다. 최소값은 그럼 얼마예요? 얘값 구하시면 돼요. 그죠? 그럼 얘값은 얼마?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면 2에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1이 될 거니까 2분의 1 더하기 1이 됐으니까 2분의 3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최소값이 될 거예요. 즉 이렇게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에서 나의 범위를 설정한 다음에 가장 높은 값, 가장 낮은 값 구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두 번째, 가로 2번. y는 2에 마이너스 2x 곱하기 3의 x제곱. 나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뭐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렇게 되겠네. 그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 그래프를 얘는 이 그래프부터가 문제네. 그래프부터가 이거 어떤 그래프야? 봤더니 자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요거 있잖아. 4분의 1의 x제곱인 거 알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요 3의 x제곱이라서 똑같이 x제곱 x제곱이니까 얘는 y는 4분의 3의 x제곱의 그래프랑 똑같을 거예요. 그죠? 그런 후에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 얘는 알고 보니까 밑이 4분의 3이야.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니까 얘는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죠? 감소하는 그래프가 될 거고 나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그럼 이 범위 안에서 최대값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얘 최대값은 얼마야? 가장 높은 값이 얘 값이 되겠죠. 그쵸? 그럼 얘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됩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그냥 역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4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최대값이 될 거예요. 최소값은 그러면 가장 낮은 값, 요 값이 되겠지. 그치? 그냥 1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4분의 3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최소값이 되겠네요. 하나 더 풀어줄게요. 5-2번이야. 정의역이 거고인 함수에서 오케이. y는 2에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k. 어디에서?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그렇지? 그랬을 때 최대값이 5래. 최대값이 5일 때 최소값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밑이 1보다 크니까 올라가는 그래프죠. 증가하는 함수. 그럼 그래프 그려볼게요. 얘는 증가하는 함수 이렇게 그렸어. 그지? 나의 구간은 마이너스 2에서 1까지잖아.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될 거고 최대값이 5라고 했으니까 얘 값이 5가 되겠네요. 근데 얘 값은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1 집어넣으면 2의 2제곱, 2의 2제곱 플러스 k가 되는데 4 플러스 k가 5가 돼. 따라서 k 값은 얼마야? 1이 되겠네요. 그죠? 최소값은 얼마야?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소값은 그러면 얘가 되겠네요. 그럼 얘 값이 얼마야? 얘 값? 이건 여기다 쓸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면 최소값은 2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k인데 k는 1이니까 얘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답이 뭐야? 2분의 1 더하기 1이지. 그지?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1이 되겠고요. 최소값은 2분의 3. 얘가 최종 정답이 되겠네요. 최대 최소와 관련된 유형 중에 두 번째. 합성함수 형태의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을 공부를 해볼까요? 잘 봐. 일단 기본적으로 합성함수 약간 이런 느낌. y는 a의 fx제곱. 요거 약간 이런 느낌. 오케이? 요거를 선생님이 잘 봐. 얘는요. a의 x제곱이라는 함수를 gx로 둔다면 얘는 a의 x제곱짜리 x에다가 fx 넣은 거니까 얘는 g 합성 fx가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요럴 때 이 값 자체의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밑이 1보다 큰 케이스. 이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y는 a의 fx야. 밑이 1보다 크면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전체가 커져요. 즉 비례관계가 되기 때문에 지수가 최대가 되면 전체 값도 최대가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렇죠? 밑이 1보다 커. 그러면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전체도 와 커. 오케이? 응. 그럼 반대로 비례관계잖아. 최소가 되려면 이 값 자체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으면 지수가 뭐가 되면 돼? 최소가 되면 전체 값도 최소가 됩니다. 그게 어려운 건 아니지. 그러면 얘도 내가 추론할 수 있겠네. 쉽게. 밑이 0과 1 사이라면 이때 y는 a의 fx 반대잖아. 이번엔 밑이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얘는 반대로 작아지지. 그치? 그래서 잘 봐. 얘가 최대가 되면은 전체 값이 최소가 돼요. 반대가 되겠지, 그치? 오케이? 반대로 얘 값이 최소가 되면 전체 값이 최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정리해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실제로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오케이? 한번 해볼게. 페이지 55페이지 필수에서 6번을 볼게요. 가로 1번.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이런 형태야. y는 2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이야. 범위가 주어져 있네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에서 4까지. 오케이?
최소값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얘가 fx라 생각하고 gx를 2의 x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알아. g의 fx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합성함수의 형태입니다. 그러면 나 얘 최대값 구하고 싶으면 뭐 구하면 돼? 아, 얘의 최대값 구하고 싶어. 지수가 최대가 될 때에 그때 최대값을 갖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잘 봐. 지수의 최대값을 한번 보자. 지수의 최대. 자, 지수 아까 써. 지수는 마이너스 x제곱 묶어. 우리 했던 거 있지, 공수 1에서. 마이너스 4x 반띵의 제곱을 더해다 빼죠. 그죠? 마이너스 3. 그러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1이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x의 범위가 1하고 4 사이니까 여기가 일단은 2야. 그치? 나의 범위 1하고 4 사이여야 돼. 2는 1하고 가깝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럼 나의 범위는 여기서 여기까지. 자, 지수의 최대값은 얘 값이에요. 1이죠. 지수의 최대값은 1이야. 따라서 이 덩어리에 같은 색깔로 할게. 이 덩어리 gfx 이 덩어리의 최대값은 x에다가 1을 넣었을 때, x에 2를 넣었을 때 지수가 최대가 1 값을 가질 거고 그때 최대값은 얼마예요? 2의 1제곱. 그래갖고 2가 정답이에요. 최대값 2예요. 최소값은 자, 이 중에서 제일 낮은 값 얼마야? 이 중에서 제일 낮은 값 요 지점이죠. 그쵸? 4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4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3값 같죠? 그쵸? 그러니까 지수가 가장 작은 값이 마이너스 3인데 얘가 마이너스 3을 받을 때 얘 값이 최소가 되겠지. 그래서 이 덩어리 2에 마이너스 3제곱이 최소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8분의 1이 최종 정답이 될 거야. 큰 어려움 없죠? 그죠? 6-2번을 해볼게요. 6-2번. y는 a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일 때 그놈의 최대값이 9분의 1이래. 최대값을 라지엠이라고 표현하면 얘가 9분의 1이래. 오케이? 그랬을 때 상수 A값 구하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요 A값 있죠. 요 A값이 0과 1 사이래. 즉, 이 그래프 A의 이 함수, 감소함수 형태가 되겠네. 그치? 그러면 지수 갖고 와. 지수가 최대일 때 얘는 최소값 가질 거고요. 지수가 최소일 때 얘는 최대값 같겠네요. 그죠? 반비례가 되겠지? 자, 그럼 지수 갖고 와.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더하기 2 얘는 이 4 더하기 2로 분류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그럼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얘는 아래 블록 그래프가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일 때 여기 값이 2가 되겠지. 그치? 최대값이 9분의 1이에요. a가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반대라 그랬어. 지수가 작을수록 최대값을 갖는다고요. 그러면 지수가 가장 최소가 되는 최소값, 지수의 최소값은 2가 될 거고요. 그죠? 그랬을 때 최대값은 2에, 아니지, 2가 아니라 a에, 얘는 지수잖아. a의 2제곱이 될 거고 얘가 문제에서 9분의 1이 된대. 근데 9분의 1은 나는 알아요. 얘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따라서 만족하는 a의 값은 뭐가 될까? 3분의 1이 되겠지. 그치?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죠? 최대 최소 문제 중에 또 다른 대표적인 형태가 치환 형태가 있어요. 치환 형태는 치환만 잘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치환을 했을 때 그 모양의 꼴이 대부분의 경우는 2차 함수가 나와요. 그럼 그랬을 때 그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잘 구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치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그냥 지수의 자체를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케이? 지수 자체 a의 x제곱이라는 놈이 있으면 그 놈을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사항이 있어. 뭐냐면 너 a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 나는 그릴 수 있어요. 뭐냐면 자, 밑이 0과 1 사이건 1이건 1보다 크건 간에 그거 나발이건 간에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나올 텐데 대표적으로 만약에 증가한다고 내가 가정을 했을 때 요 놈의 y값, 즉 내가 얘의 자체의 값을 t라고 치환했잖아. 그 t값이 얘의 y값이 될 텐데 그 y값은 무조건 0보다 큰 값을 갖겠네. 그치? 그래서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t로 치환했잖아. 그치? 항상 이 t값은 0보다 크다 이거를 표시를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문제의 답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t가 0보다 작은 경우를 걸러내야 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를 숙지하셔야 돼. 오케이? 그럼 첫 번째 형태가 이런 형태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a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경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얘를 치환하는 경우가 또 하나 생겨요.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경우. t로 치환해야 돼. 간혹 가다가 문제에서 이런 게 나온다 이거지. 그럼 얘를 t로 치환해야 되는데 얘는요 더 중요해. 뭐냐면 얘는요 일단 이거예요. 이 t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얘를 이 덩어리를 치환했을 때 2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골라야 돼. 그러니까 2보다 작은 게 나와서 그럼 걔는 걸러내야 된다 이거. 얘가 왜 2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요 있잖아요. 잘 봐. 나는 알아. a의 x제곱 양수야. 그쵸?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x제곱 양수야. 오케이. 야, 얘 양수고 얘 양수야. 그 다음에 또 내가 아는 거는요. a의 x제곱. 그 다음에 얘는 있잖아요. a의 x제곱이 1로도 쓸 수 있지. 그리고 나서 앞에 숫자와 뒤에 숫자를 확인해보니까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 역수 관계야. 아, 지금 둘 다 양수값이고 합을 구하는 건데 양수의 합을 구하는데 역수의 합이죠. 역수의 합에서는 뭘 쓸 수 있다? 산술기하 평균 쓸 수 있다. 그래서 적용을 해볼까? 얘 더하기 얘는 무조건 크거나 같습니다. 뭐보다? 2루트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근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는 지수법칙에 따라서 요 놈이 a의 0제곱이 돼갖고 그냥 1 돼버려요. 그치? 그래서 얘는 항상 2보다 크거나 같을. 됐어? 만약에 2가 되면은 또 뭐 이것도 알아야 되지. 등호 성립 조건이니까. 등호가 성립이 되려면 a의 x제곱과 분의 1과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a의 얘 곱하기 얘가 a의 2x제곱인데 얘가 1이 돼야 돼. 근데 얘가 a의 0제곱이니까 x가 뭐가 돼야 돼?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야 되니까 0 돼야겠지. 그치?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은 x가 0이 될 때입니다. 오케이? 페이지 56페이지. 필수예제 7번을 볼게요. 바로 1번. 정의역이 0하고 2 사이야. 자, x의 범위가 색깔을 좀 바꿔서 봐. x의 범위가 0에서 2 사이야. 요때 y는 9의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x 플러스 1제곱 더하기 4. 요놈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오케이? 그럼 잘 봐. 얘 지수고 얘 지수거든. 밑을 통일시킬 수가 있습니다. 얘를 한번 볼게. 9의 x제곱이라는 놈은 3의 제곱의 x제곱이고 요거 밑이 바꾸면은 3의 x의 제곱이 되겠네. 그치? 그래서 3의 x제곱으로 통일시킬 수가 있어.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바꿀게. 얘는 3의 x제곱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요 놈 플러스 1을 3 앞으로 나가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니까 6 곱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4. 자, 통일이 됐네요. 그죠? 3의 x제곱, 3의 x제곱으로 통일됐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는 내가 잠깐만 여기서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되겠네. 근데 주의해야 돼요. 지수를 t로 치환했다?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치환하자. 요 놈은 그 y라는 놈은 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4가 될 거예요. 그럼 난 이놈의 최대 최소 구하시면 돼요. 근데 있잖아. 범위가 주어져 있어요. 이거 있잖아. 이거 범위가 주어져 있지. 그치? 이 범위를 t의 범위로 바꿔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러면은 3의 x제곱을 t로 치환했지? 그치?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x 있지? x 값이 크면 클수록 3의 x제곱도 크니까 비례 관계야. 그러면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자, 요 놈을 지수에다가 보낼 겁니다. 그러면 3의 x제곱, 요거는 3의 0제곱, 요거는 3의 2제곱이라고 놨을 때 이 지수의 대소비율가 얘가 제일 작고 중간짜리 제일 큰 놈이기 때문에 밑이 지금 3이지 부동호 방향이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근데 나는 알아. 얘가 뭔데? t요, t. 그 t는 결국에는 1보다 크고 9보다 작거나 같겠네요. 그래서 요 범위 안에서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면 돼요. 그럼 해보자. 얘가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반띵 제곱 더했다 뺐다. 오케이. 그거 내가 한 거 그냥 미리 써도 될까? 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한 거에서 미리 쓸게. 아래 볼록이죠? 아래 볼록이야. 얘가 3이고 얘가 마이너스 5예요. 괜찮? 나의 범위는 1에서 9까지죠? 그죠? 그러니까 1이 여기 있을 거야. 9가 여기쯤 있겠지. 그치? 그럼 나의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최소값부터 할까? 그치? 최소값은 얼마예요? 그냥 마이너스 5가 내가 구하고는 최소값이 될 거야. 최대값은 그냥 9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치? 36 빼기 5. 얘 얼마야? 최대값은 31이 될 거예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내가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최소값 마이너스 5를 가져. t가 몇일 때 마이너스 5를 가져? 이것도 물어봐. 자, 그러면은 최소값은 마이너스 5를 가져. 이 덩어리 있잖아. 최소값은 마이너스 5를 갔는데 첫 번째 t가 몇일 때 최소값을 가져? 3일 때 최소값을 갖지. 그치? 왜냐면 이거 t에 대한 그래프잖아. 그치? 그래서 t가 3일 때 최소값을 가져. 근데 너한테 t가 3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물어보질 않고요. x가 몇일 때 최소값을 가져?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t가 3일 때 최소값 가져? 근데 그 t가 3일 때라고? 근데 이 t가 3일 때 x는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요. x가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5를 갖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어야 돼. 오케이? 다시 얘 최소값 마이너스 5 갔는데 이 덩어리 최소값 마이너스 5 갔는데 최소값이 마이너스 5를 가져 몇일 때? t가 3일 때. 근데 t가 3일 때 x값은 얼마야? 1이 되기 때문에 x가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5를 갖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최대값도 정리를 해보자. t가 몇일 때? 9일 때. t가 9일 때 최대값 31을 갔는데 9일 때 t가 9일 때 x는 얼마야? x는 2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최종
결론 x가 2일 때 최대값 31을 갖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잠깐 순서를 바꿔서 58페이지 11번을 한번 볼게. 봐봐. 잠깐 순서를 바꿀게. 페이지 58페이지 11번을 한번 볼 거예요. 정의역이 나와 있네. 정의역. 똑같이 풀어볼게. 정의역.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 0보다 작거나 같아. 얘가 정의역이야. 오케이? 요때 함수 y는 4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1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 요 놈의 최소값이 4일 때 상수 a값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최소값이 4일 때, 네, 이거 잠깐. 최소값 4일 때 a값 얼마 물어봤네. 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얘 정리해야겠지. 이거 정리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 마이너스 x제곱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요거 이렇게 바꿔도 될까? 4분의 1의 x제곱으로. 근데 이거 밑을 통일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근데 이거 어떻게? 이거 역수 취해. 그러면은 2분의 1에 x 마이너스 1제곱 되겠지, 그치? 오케이? 그럼 얘 밑이 2분의 1, 얘도 밑이 4분의 1, 밑을 2분의 1을 통일시킬 수가 있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내가 미리 적을 때 얘는요 2분의 1에 요렇게 할게. 2분의 1에 x제곱의 제곱입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얘가 2분의 1에 x-1제곱이잖아. 그치? 요 마이너스 1제곱,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은 2가 되니까 걔랑 3이랑 곱해갖고 마이너스 6 곱하기 2분의 1에 x제곱 더하기 a. 내가 이렇게 바꿔도 될까?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눈치채서 똑같은 거 보이죠? 2분의 1에 x제곱, 2분의 1에 x제곱이 보이네요. 그지? 얘는 그러면은 뭘로 치환해야 돼? 얘를 t로 치환해야 돼? 혹시 모르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겠지. 그지? 그럼 이때 y는 얼마야? 요 y값 그대로 갖고 와. y는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a가 될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최소값이 4야. 근데 범위를 바꿔야 되잖아. 그치? 지금 2분의 1의 x제곱에 t로 치환했으니까 범위를 바꿔야 돼. t의 범위를 알아야지. 그치? 자, t의 범위는 이번에는 밑이 이게 지금 치환한 지수 형태가 밑이 0과 1 사이니까 반비례했죠. 그쵸?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로 바뀔 거야. 즉, 요놈의 지수로 줄게. 잘 봐. 2분의 1의 x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 2분의 1의 0제곱으로 줄 거예요. 근데 난 알아. 밑이 0과 1 사이기 때문에 반비례라고. 그러면 뭐다? 부등호 반응이 바뀌게 될 거라고. 근데 얘는 난 알아. 얘 알아. 얘 얼마야? 4예요. 얘 얼마야? 1이에요. 얘가 뭔데? t예요. 그쵸?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보면 t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4에서 부등호 반응이 반대라고 했잖아. 반대로 바꿔야겠지. 그치?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t의 범위, 그러니까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할 건데 t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겠네요. 그럼 그 범위에서 최소값이 4가 되니까 그것만 확인해주면 되겠지. 그치? 오케이? 그럼 봅시다. 얘 내가 바꿔놓은 거 쓸게. 얘는 t-3의 전체 제곱 플러스 a-9가 돼요. 아래 블록 그래프죠? 아래 블록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3일 때 여기가 a-9, 그지? 나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으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 약간 이런 느낌. 나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소값이 4래. 그럼 최소값이 그냥 여기 값이 되겠지. 여기 값. 얘가 4래요. 따라서 만족하는 A의 값은 9-9로 넘어가면은 13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 정답이 될 거예요. 다시 56페이지 필수예제 7번에 돌아올게요. 가로 2번을 풀 거야. y는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요놈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요놈의 최소값을 구하래. 역수의 합이 보이네요. 그죠? 그럼 나는 이거로 바꿀 수가 있지. 곱셈 공식, 변형 공식을 써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자, 이놈은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2의 x제곱의 전체 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전체 제곱이 되니까 얘는 내가 곱셈 공식, 변형 공식을 쓰면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건데 그놈 어차피 역수니까 1 될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 덩어리로 치환이 가능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치환하자. y는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전체의 제곱, 요거부터 쓸게. 더하기 4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 그리고 눈에 보여요? 요 덩어리가 보이죠? 2의 x제곱을 아니지.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합니다. 근데 나는 알아. 이 덩어리 산술기하 평균에 의하면 2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됐어? 자, 그러면은 치환하면 되지. 치환해.
자, 이거 치환하면은 y는 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2지. 최소값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이거 할 줄 알죠? 그럼 나 행거 쓰면 돼? 행거 써도 돼? 자, 행거 쓸게. 자, 얘 t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6입니다. 아래 블록 그래프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여기 값이 마이너스 2야. 여기 값이 마이너스 6이 되겠지, 그치? 그럼 얘가 마이너스 6이 답이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나의 범위가 어디인데? 2보다 크거나 같다거든. 그러니까 어때? 여기가 여기 마이너스 2 옆에 오른쪽에 2가 있겠지. 그럼 나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치? 그러면 여기 범위에서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 값 구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4의 제곱 16이죠. 16 빼기 6 하면은까 답이 최소값은 10이 될 거예요. 그럼 봐. 이것도 마찬가지야. 너한테 물어보는 것 중에 이런 것도 물어보겠다 이거지. 자, 최소값 10 갖는 거 나 알아. t가 몇일 때 최소값 가져? 2일 때 최소값 10 가져. t가 2일 때 최소값 10 가져. 근데 물어보는 게 이게 아니에요. x가 몇일 때 최소값 가져? 이건 물어볼 때가 있다고. 그러면 x가 몇일 때 최소값 가져? 야, 그 x가 몇일 때는 t가 2일 때 x값을 구하라는 얘기지. 그치? 그럼 t가 2일 때 등호가 성립할 때의 x값 넣으시면 답이네요. 그래서 얘는 값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산술기하 평균에 등호 성립 조건을 쓰면 돼. 그럼 등호 성립 조건은 저는 앞에 덩어리랑 뒤에 덩어리랑 같아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거랑 이렇고. 아, 근데 옛날에 아까 했었잖아. 얘가 2의 x제곱이 분의 1이랑 똑같고 얘랑 곱해갖고 1 나와야 되는데 2의 2x제곱이 될 거고 이게 1이 되는데 얘가 2의 0제곱이 돼야 되니까 2x가 0이 돼야 돼. 따라서 x는 뭐가 돼야 돼? 0이 될 때 최소값 10을 갖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